코 속에서는 하루 1리터 정도의 콧물이 만들어집니다. 500ml짜리 생수병 2병 정도의 양이에요. 이 많은 양의 콧물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선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콧물은 코하고 코 주변의 부비강 점막에서 나오는 액체라고 해서 비루라고 하고요. 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후비루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콧물이 나오면서 동시에 뒤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콧물은 나오지는 않는데 목 뒤로만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비루가 있으면 목에 점액이 고여서 이물감이 들기 때문에 캑캑하면서 자꾸 뱉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기도 하는데, 기침을 자꾸 하니까 이거 감기 아닌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기가 아닌 거죠. 뒤로 넘어온 콧물이 목을 자꾸 자극해서 기침을 하는 것인데, 누워 있으면은 콧물이 뒤로 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비루 기침은 밤에 자는 동안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기침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비내시경을 해서 실제로 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목 뒷부분, 그러니까 비인두나 구인두 부분에 점액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상으로는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데 후비루 증상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증상만 있는 경우는 따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요. 심한 분들은 목이 좁아지는 느낌, 호흡이 불편한 그런 느낌까지도 들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후비루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후비루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의식은 못하지만 건강한 상태일 때도 코 속에서는 하루 1리터 정도의 콧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1리터면요, 이 500ml짜리 생수병 2병 정도의 양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양의 콧물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의 물처럼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건조한 공기를 마셔도 코를 통과하는 동안에 촉촉한 공기로 바꿔주면은 목도 칼칼하지 않고요. 또 이 폐기관지에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머리를 계속 쓰면서 이 뇌라는 컴퓨터가 뜨거워지게 되는데, 코로 숨을 내쉴 때 뜨거운 열기를 내보냄으로써 뇌가 과열되는 것을 계속 식혀줍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숨, 날숨을 통해서 온습도를 조절을 하려면 콧물이 필요하고요. 자, 이 밖에도 세균이나 먼지를 거르는 필터 역할에도 콧물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남은 콧물은 비강의 선모 운동에 의해서 목구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돼요. 보통은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콧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반대로 줄어들거나, 혹은 이 콧물의 점도가 끈적해지게 되면은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게 되고 후비루가 생기는 것이죠. 콧물량이 증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맞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콧물 재채기를 하면서 휴지를 한 통씩 쓸 정도로 콧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여있던 코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에 반해서 콧물이 끈적해져서 목에 자꾸 걸리면서 후비루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축농증이나 역류성 후두염 같은 염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염증을 잘 치료하면은 후비루는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비루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콧속도 깨끗하고 염증도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원인 불명의 후비루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어떤 40대 여성분이 후비루가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직장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이것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니까 그 직장 상사분이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셨다고 하면서 내원을 하셨거든요. 여쭤보니까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은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감기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후부터 증상이 시작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알레르기인 것 같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분은 후비루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코가 건조해서 콧물이 생기는 거였어요. 아니,
코가 건조해서 콧물이 생긴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요. 코 속이 너무 건조하면은 콧물이 순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콧물이 쉽게 고이게 됩니다. 또 이 코 속에 콧살이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가 있는데 특히 하비각계가 건조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콧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콧물이 끈끈해지면서 목에 자꾸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코 점막의 건조함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 비각계도 쪼글쪼글하게 위축이 되어서 위축성 비염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환자분처럼 코가 건조해서 후비루가 계속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코 점막이 노화로 코 속이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또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코 속이 메말라서 건조한 분들도 있고, 또 아까 환자분처럼 감기 후유증이나 피로가 계속 되면서 코 속이 급속하게 건조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코가 건조해서 생기는 후비루라면 코 속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코 점막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증상이 오래되거나 심한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먼저 코 점막이라는 이 땅을, 봄비가 땅을 적시듯이 아주 촉촉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은 코 세척을 많이 하시는데 코 세척은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서 물 청소를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고여있던 코를 빠져나가게 해서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지만 건조성 후비루인 경우에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코 세척보다는 코 스팀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코 속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건조한 코를 촉촉하게 만드는 카모마일 스팀 요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코가 건조해서 코딱지가 잘 생기는 분들, 또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건조한 분들, 또 코막힘이 심한 분들에게도 모두 다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물하고요, 물을 끓이는 작은 주전자나 냄비, 그 다음에 카모마일 티백 1개, 그리고 수건인데요. 자, 먼저 주전자나 냄비에 물을 받아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카모마일 티백 1개를 넣어서 우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도에서 50도 정도의 온도가 될 때까지 한 김 식혀주는데, 한 40도 정도는 목욕탕에서 우리가 온탕 정도 되는 그런 온도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보다는 만졌을 때 생각보다 좀 뜨겁게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자, 수건으로 스팀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전자나 냄비를 둘러싼 다음에 코를 카모마일 스팀이 나는 쪽으로, 입구 쪽으로 갖다 대고 코로 천천히 스팀을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코가 정말로 촉촉해지고요. 우러낸 카모마일 차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코감기가 걸리거나 목하고 코가 건조하고 칼칼할 때 카모마일 스팀 요법을 꼭 하는데요. 이 스팀 자체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고, 또 카모마일이라는 이 허브 자체가 호흡기 점막의 급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만 끓여서 그냥 스팀을 쐬는 것보다는 카모마일 스팀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면서 코 점막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데 너무 뜨거운 김을 쏘여서 화상만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간혹 국화과 꽃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카모마일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모마일 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먼저 가볍게 좀 마셔보거나 접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그냥 주방에 서서 스팀 요법을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냄비에 물을 끓여서 카모마일 차를 먼저 우린 다음에 수건을 담갔다가 물을 짜서 스팀 타월을 만든 다음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누워서 코 위에 스팀 타월을 덮고 5분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돼요. 그러면 이 스팀 타월의 따뜻하고 촉촉한 습기가 코 점막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 스팀까지만 하셔도 좋은데 카모마일 코 스팀 요법으로
코 점막이 촉촉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촉촉해진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기 전에 바르라고 이런 이제 연고를 처방을 하는데, 연고가 없다면 여러분은 집에서는 그냥 바세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팅을 한 다음에 바로 면봉으로 바세린을 떠서 이 콧구멍 안쪽에 발라주면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촉촉함이 훨씬 더 오래 유지돼요. 자, 그런데 바세린 바를 때 면봉을 너무 깊숙하게 집어 넣어서 코 속을 찌르면은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냥 면봉 끝만 살짝 여기다 넣어서 이 안쪽으로 발라주고 얇게 그냥 코팅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후비루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 콧물이 순환 배출되는 그 흐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처럼 콧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코가 고여 있다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축농증 같은 염증 때문에 콧물이 끈적해져서 모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이유들보다는 코 속이 건조해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원인 모를 호비루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게 코가 너무 건조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코 건조증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카모마일 스팀 요법 알려드렸습니다. 코로 식히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